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라면 정말 꼭 알아야 하는 산업재해 조사표에 대해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직원이 다쳤습니다. 관리자로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꼭 대비는 해야겠죠? 바로 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요. 만약에 업무상 사고로 직원이 3일 이상 쉬어야 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무조건 이 산업재해 조사표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3일 휴업이 정확히 뭘까요? 이게 그냥 한 사흘 쉬면 되겠네 하고 사업주가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포인트는 연속으로 3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반드시 의사의 객관적인 진단서가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 제때 제출 안 하면 과태료가 무려 최대 1,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 보고 의무가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 건지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보고해야 하는지 조건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고가 업무랑 관련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부상 때문에 최소 3일 연속으로 쉬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근로자 실수처럼 보여도 이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보고는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심지어 그 직원이 퇴사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을 보면서 각 칸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칸은 사업장에 대한 정보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본사 관리번호가 아니라 그 현장 자체에 산재 관리번호를 정확하게 적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친 근로자, 그러니까 재해자 정보랑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개요를 쓰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있는 그대로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쓰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확 비교되죠. 왼쪽처럼 그냥 작업 중 넘어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오른쪽 예시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그리고 왜 다쳤는지 육하 원칙에 맞춰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해요. 자세히 쓰는 건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소설을 쓰듯이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너무 자세한 건 오히려 좋지 않다는 말도 있거든요. 괜히 불필요한 추측 같은 거 넣지 마시고요. 인적, 설비적, 환경적, 관리적 요인 이렇게 핵심 원인이 뭐였는지에 딱 집중해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를 다 썼다. 그럼 이제 내야겠죠? 제출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4가지나 있어요. 직접 찾아가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뭐니 해도 인터넷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또 자주 빠지는 함정, 바로 그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 조사표랑 요양급여 신청서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왼쪽의 조사표는요. 사고를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회사가 나라에 내는 의무 보고서예요. 반면에 오른쪽의 신청서는 다친 근로자가 치료비나 월급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공단에 내는 권리 신청서고요. 목적도 주체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 그럼 회사에서 이 조사표를 내면 직원은 자동으로 산재 처리되는 건가요?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걸 걱정하시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회사가 내는 조사표는 고용노동부로 가서 사고 예방 데이터로 쓰이는 거고요. 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요양급여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내야만 합니다. 가는 것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거죠.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보고서에 근로자 대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가 나는 동의 못한다면서 서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차가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서명을 왜 거부했는지 그 사유를 적어서 내거나 아니면 그냥 다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사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지,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이 서류가 왜 그냥 귀찮은 서류 작업이 아닌지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를 혼내거나 처벌하려고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요, 우리 회사에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싹을 미리 잘라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인 거예요.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더 큰 사고를 막는 것. 그게 바로 이 보고서의 핵심, 바로 예방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3일 휴업 규칙. 이게 바로 행동을 시작하는 신호탄이라는 거. 둘째, 보고서는 절대 두루뭉술하게 쓰면 안 되고 아주 상세하게. 셋째, 회사가 내는 보고서랑 근로자가 내는 신청서는 전혀 다른 거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의 목표는 결국 예방이라는 사실. 이 네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안전계획은 그냥 벽에 걸어두는 서류 한 장인가요? 아니면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문화인가요? 진짜 안전은 서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몸에 배어있는 문화가 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